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도 치매에 걸리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강아지, 고양이도 노령성 인지장애 증후군, 즉 치매에 걸립니다. 실제로 많은 고양이, 강아지가 치매에 걸려요. 연구된 바에 의하면요, 보통 노령견의 약 70%가 치매 증상 중에 한 가지를 보인다 그러고요. 그 다음 노령묘, 11살에서 14살 사이 노령묘의 11%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치매 동물이 있거든요.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그리고 이런 치매들은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은요, 그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진행을 많이 늦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가 어떤 건지, 증상이 뭔지 알고 집에서 해줘야 할 게 어떤 건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의 강아지, 우리의 고양이 삶의 질을 위해서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자, 일단 치매 증상은요, 대체적으로 사람과 비슷해요. 초기 증상은 드라마처럼 뭐를 까먹는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초기 증상은 성격이 변해요. 대개는 이제 까탈스러워져요. 싸나워지기도 하고 짜증을 잘 내요. 이게 이제 초기 증상의 변화고요. 증상이 진행함에 따라서 한밤에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뱅글뱅글 서클링을 하기도 해요. 주로 저녁에 벽 타고 애들이 막 돌아요. 천천히. 그러다가 가구 밑에 들어가서 못 나와요. 가구 다리에 다리가 걸려서 못 나오고 밤새 울어요, 애들이. 아니면 퇴근해서 집에 와 보면은요, 가구 다리 같은 데 걸리거나 아니면 전선에 다리가 걸리면 못 움직이고 거기서 계속 울고 똥오줌도 그 자리에서 막 싸요. 그래서 밤늦게 아니면 새벽에 목욕시키고 잤어요, 이런 얘기도 종종 들려요. 그리고 애들이 저녁에 막 울고 짖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주인을 못 알아보고 애들이 짖기도 해요.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문 앞에서 기다리면 보통 이제 문이 열리는 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첩 부분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문에 열리는 방향을 상실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허공을 향해 짖기도 하고요. 자기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밥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을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안 먹어요, 애들이. 즉, 물을 먹어야 된다는 갈증 중추와 배가 고프다는 어떤 식욕 중추가 서로 헷갈려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을 보면은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심한 만성 탈수에 시달리고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만성 탈수 측정법은 전에 알려드린 대로 목 뒤를 잡고 한번 놔보셔서 이게 3초 이내 아니면 5초 이내 제자리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요거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주변 강아지가, 내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대소변을 실수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거나 허공을 향해 짖는다거나 아니면 평소 안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치매일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치료는요, 치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완치가 되게 어려워요. 원인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축적돼 생기는 건데요. 즉, 뇌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어떤 찌꺼기 같은 게 축적되고요. 이 찌꺼기들은 플러그를 형성해서 주변의 뇌세포를 죽이게 돼요. 즉, 젊었을 땐 꽉 찬 호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를 위축시켜버려요. 위축시켜가지고 속이 빈 호두알이 되는 거죠, 점점요. 그러면 뇌가 점점 위축되면 어떻게 됐어요? 뇌의 여러 가지 신경과 생각을 담당하거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점점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강아지의 캐릭터를 잃어버리고, 본래 강아지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본래 알던 주인들을 잃어버리는 아주 슬픈 병이에요. 왜? 이거 네 거 아니야. 하지만 치료가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초기에 대응만 잘하면 진행을 많이 늦춰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요 영양제예요. 액티베이트란 영양제고요. 이 영양제에 포함된 어떤 항산화제 성분하고요, L-라이신 성분, 그 다음에 코엔자임, 코큐텐 성분, 그 다음에 셀레늄 같은 이런 성분들이 뇌의 노화를 많이 늦춰줘요. 제가 보통은 영양제를 잘 안 권해요. 병원에서도 영양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효과는 그냥 새벽 기도랑 비슷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믿는 만큼 효과를 보는. 사료에 충분히 들어있는 영양제를 굳이 따로 먹인다고 좋아질 게 있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제가 많이 신뢰합니다. 즉, 노령견에서 치매 초기에 액티베이트만 잘 먹여도 애들이 많이 호전되거나 증상 완화가 많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구매 가능하고요. 아니면 직구도 가능하니까 꼭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행동학자들이 많이 권장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고, 교과서에도 나온 영양제니까 이거는 제가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구입해서 먹이셔서 손해볼 건 전혀 없어요. 이거는 꼭 한번 먹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증상이 조금이라도 심해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좋아요. 이게 치매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몸에 어디가 아파 생긴 노화의 증상인지 이런 걸 확인해서 치매가 맞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치매 치료에는 사람과 같이 셀레제닌 같은 약물을 써요. 요거는 뭐냐면 베타암일로이드 축적을 좀 막아서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약물이고요. 초기부터 이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시키면요, 실제로 치매를 많이 완화시키거나 진행을 늦춰줄 수 있고요. 이 약물을 쓴 강아지하고 안 쓴 강아지하고 실제 마지막 평균 수명의 차이도 제법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맞다고 판정을 받으면요, 바로 약물 치료를 들어가서 약물을 꾸준하게 계속 복용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치매를 치료하는 약물이 아니에요. 진행을 늦춰주는 약물이라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실제 효과는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약물 치료 이후에는 우리는 뭘 해줘야 될까요? 즉 환경 풍부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산책을 시켜가지고 주변 바뀌는 사물을 보게 하고 새로운 냄새를 맡게 해서 뇌에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 자꾸 운동을 시켜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돼서 뇌의 노화의 진행을 더 막아줄 수 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적극적으로 놀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돼요. 사냥감을 잃지 않도록 사냥 훈련을 자꾸 시켜주고 오뎅꽃이나 낚싯줄을 이용해서 격렬하게 놀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콩장난 같은 거 안에 고양이가 좋아하는 투비캣 같은 거 짜넣어가지고요, 자꾸 고양이 이것저것 만지고 핥고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역시 뇌의 환경 풍부와 노화를 늦춰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즉 사람도요, 자꾸 씹으라 그래요. 껌도 씹으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펌핑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작을 하면서 뇌로 펌핑 작용이 돼서 피가 많이 올라간대요. 무언가 씹을 거리를 강아지나 고양이 자꾸 제공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는 마찬가지로 노즈워크 같은 거, 실내에서는요, 노즈워크 같은 거 시켜서 뇌의 노화를 막아주고 자꾸 생각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에 자꾸 새로운 자극을 주셔야 되고요. 강아지는요, 코로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바꿔 말해서 새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뇌에 자극이 되게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새로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창문을 조금 열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산책을 다니거나 안고 다닐 때조차도 자꾸 새로운 냄새를 맡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운동과 환경 풍부와 외에 균형 잡힌 식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공급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령견이나 노령물은 한번 근손실이 일어나면 절대 회복을 못해요. 예전처럼 막 그렇게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근손실이 나지 않도록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고요.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캔 위주의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만성 탈수가 일단 진행하면 노화가 급격히 촉진돼요. 그 다음에 뇌 치매 증상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캔 위주의 음식을 주시는 게 고양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 아닌지 2번, 3번 체크해 주시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노화는 한 번에 빠르게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하고 서서히 와요. 사실 치매는 오래 살았다는 인생의 훈장 같은 거예요. 즉 여러분의 강아지가 혹시 치매를 보인다면요, 늙어서 그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처하고 영양제를 먹이시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좋은 치료약으로 치료를 해주신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고양이나 강아지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